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거 캠프 실무자를 위한 AI 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선거 캠프에 혹시 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선거 캠프가 아니어도 요즘에 강사 일 하시는 분들도 강의를 준비를 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PPT도 만들어야 되고, 네, 혼자서 하는 일이 녹록치 않은 그런 일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지금 많이 AI를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네,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된 내용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또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교육을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AI 활용 선거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강에도 네, 지금 나와서 특강하고 있습니다. 특강 준비를 하게 됐고요. 생성형 AI 활용 선거 필승 전략 책도 공저로 얼마 전에 출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시각적인 내용들을 제가 썼는데 지금 선거 90일 전이라 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어요. 선거법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내용으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활용을 어떻게 해서 업무의 효율화에 도움을 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넣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6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AI, 시장 판세가 좀 많이 바뀌었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선거 환경에 어떻게 변화를 미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AI를 다루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실습에 필요한 몇 가지 프롬프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주로 노트북 LM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 LM을 사용하려면 소스를 업로드해야 되잖아요. 소스를 만들 때 필요한 도구로 퍼플렉시티하고 클로드를 활용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노트북 LM을 내가 대량 PPT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목표로 오늘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노트북 LM을 주로 실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 자료는요. 패들릿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패들릿에 자료들을 넣어 놨는데 이 자료들을 제가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채팅창에 패들릿 주소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번 패들릿 열어보시고요. 패들릿 들어왔다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숫자 1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패들릿 앞부분에 자기소개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에 한 줄씩 적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이런 거를 한 줄씩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참고해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자기소개 쓰시는 동안 제가 오늘 도구 3가지를 쓴다고 했잖아요. 생성형 AI 도구 모음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를 열어주시면요. 여기 오늘 사용할 도구들을 바로 가기를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자, 쭉 내려오시면 여기 첫 번째 줄에 노트북 LM이 있습니다. 바로 가기 눌러주시면 노트북 LM 창이 하나 새로 뜨게 되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퍼플렉시티가 있어요. 퍼플렉시티도 바로 가기 해서 새로 창 하나 열어주시고요. 아래쪽에 클로드 있죠? 클로드도 바로 가기 눌러서 새로 창을 하나 열어주세요. 클로드는 검색창에 여니까 다른 클로드가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클로드 바로 가기로 들어가시면 저희 실습할 클로드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3가지 AI 도구 열어놨다 하시면은 채팅창에 숫자 2 올려주세요. 네, 열어주셨나요? 네, 그럼 PPT로 돌아가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AI 선거가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기존의 선거 캠프는 어땠을까요?
PPT 만드는데 20페이지 PPT 만드는데 짧게 걸리면 두세 시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PPT를 만들다 보면 어때요? 자, 제각각 스타일, 구조, 구성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맞추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만들어서 검토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자료가 업로드 됐네. 자, 이걸 다시 바꿔야 되네. 이런 내용 추가하면 좋겠네. 그럼 어때요? PPT를 새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단순 반복하는 일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게 선거 캠프의 현실이잖아요. 지금 선거까지 한 9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90일 동안 매일 한 개의 PPT를 만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 계산해 봤어요. 한 개 만드는데 3시간 걸린다라고 했더니 무려 270시간이나 소요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후에는요, 여러분이 PPT 60장을 만드는데 10분, 15분이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다 줄여서 다른 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 캠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AI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우리 캠프의 브랜드 디자인을 AI가 기억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공약이나 유권자 여론 자료들을 AI 비서에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PPT를 10분 안에 새로 만들 수가 있겠죠. 선거 캠프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이나 일반 업무를 하실 때도 내가 자주 쓰는 템플릿이 있다. 그럼 그 템플릿을 등록을 하고 자료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PPT로 반복해서 자료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시스템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거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AI를 활용하면서. 네. 자, SNS를 보면요. 24시간 실시간 반응을 해줘야 돼요. 계속, 새로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또 유권자들은요. 긴 글, 긴 영상, 이런 거 요즘엔 잘 안 보잖아요. 숏폼, 짧은, 간단한, 재미있는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영상을 길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짧은 쇼폼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올려놓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소규모 캠프 같은 경우에 이번엔 지방선거기 때문에 소규모로 캠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한 사람이 기획도 하고 SNS 작업도 하고 문서 작업도 하고 이런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지, 얼마나 힘이 들지 상상이 되실까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밤 12시가 넘었네. 이건 기본이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밤 꼴딱 샜어. 이런 일이 계속 선거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요. AI를 활용하면 소규모 캠프에서도 대형 캠프만큼의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소화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격차를 줄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AI를 활용하는 이런 선거 환경이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선거에서 AI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주로 여론을 분석하거나 타겟층을 분석해서 메시지를 만들고요. 또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걸 광고에 적용을 해서 학습화해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요, 이렇게 AI를 선거에 활용하자라고 해서 SNS 여론 모니터링을 하거나 후보 메시지 개발하는데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본다면 실시간으로 민심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많이 생성을 하고 공약을 검증하죠. 후보자의 공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타당할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 검토할 수 있고요. 또 상대 후보의 공약도 검토를 해서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AI를 해외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딥페이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AI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부분을 보면요. 텍스트를 만드는 거 사용 가능합니다. 자, 문서를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거 사용 가능하고요. PPT 대본을 만드는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사용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딥페이크로 만든 자료들은 모두 선거 90일 전부터는 사용이 모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AI로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 음향이 모두 사용 금지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걸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시고 선거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쓰는 모든 도구는 학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퍼플렉시티, 클로드, 또 챗GPT나 제미나이, 노트북 LM 모두 합법적인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습으로 진행할 겁니다. 네. 자, 오늘 실습을 활용하려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금은 아셔야 돼요.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들어본 것 같은데, 뭐죠? 뭘까요? 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일할 때는 사람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잖아요. 비서에게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정리해줘, 이런 것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사람 대상이 아니라 AI한테 업무 지시하는 것. 이걸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해요. AI가 근데 이해할 수 있게 그 언어를 조금 변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거죠. 그래서 AI에게 보내는 업무 지시서를 잘 만들어야 프롬프트 품질이 좋아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의 품질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AI한테 이런 프롬프트 만들어줘 하면 너무 잘 만들어줘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기보다 그걸 내가 좀 변형하고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아야 내가 나에게 맞는 프롬프트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RCCF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네 개의 단어 첫 글자를 따서 RCCF 공식이라고 했는데요. 롤, 콘텍스트, 커맨드, 포맷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롤이라고 하는 건 AI한테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수준으로 대답해. 라고 역할을 부여하거나 당신은 박사급 전문가입니다. 그 수준으로 대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야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역할을 먼저 부여해 주는데 오늘은 너는 선거 홍보 전문가야. 이렇게 역할을 부여할 거예요. 그리고 AI한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줘야겠죠? 맥락을 제공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45세 시의원 후보가 돌봄 공약을 만들려고 해. 이런 상황이야. 하고 맥락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 해야 될지 지시를 합니다. PPT 20장 만들어줘.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든 걸 어떤 형식으로 출력할지도 알려줘야겠죠? 마크다운 형식으로 발표자 노트를 포함해서 만들어줘. 이게 바로 출력 형식이에요. 마크다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자,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는 언어가 있고요. 우리가 기계와 대화하는 언어가 있어요. 코딩할 때 컴퓨터 용어들, 복잡한 여러 어려운 영어들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그게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한 그 중간쯤 되는 언어가 마크다운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로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한 것, 이게 마크다운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출력해줘. 그래서 발표자 노트 포함해서 이렇게 출력 형식을 지정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나요? 보통 간단히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PPT 만들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네. 근데 PPT를 만들어 보면 어떤가요?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일반적이야. 좀 독특한? 뭐 이런 내용이 부실해. 뭐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AI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롬프트를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AI가 뭘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죠. 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거 추가해줘, 뭐 해줘 하다 보면 계속 질문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짜증나고 하다가 에이, 안 돼. 이걸로는 안 되겠어. 내가 수작업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웠다라고 하면 이렇게 RCCF 프롬프트를 넣어서 제대로 프롬프팅을 하면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너는 선거 홍보 전문가야. 45세 시의원 후보 돌봄 공약 학부모 대상으로 공약 발표용 PPT 20장 만들어줘. 마크다운 슬라이드마다 발표자 노트 포함해줘. 이런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든다면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텔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좀 전에 소개한 RCCF 프롬프트는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지시하는 프롬프트였어요. 근데 이 스텔라는요, AI가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 줘 하고 내부 사고 과정을 통제하는 프롬프트. 이게 바로 스텔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과물 만들어 줘 하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LM에는 저희가 소스를 업로드해서 그 자료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자료를 많이 올려놓다 보면 노트북 LM이 일부 자료만 검토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네, 빠지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체 자료를 탐색해줘.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 논지를 설정해서 뽑아줘. 그 논지에 대한 근거라든가 수치들을 추출해줘. 그리고 슬라이드 흐름 전체를 설계하고 그 내용에서 설득 요소를 추가해줘. 뭐 시각적인 자료, 뭐 그래프라든가 표라든가 뭐 이런 자료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네가 스스로 검증해봐. 그래서 검증하게 해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해서 결과물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줘. 해서 확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 프롬프트는 출력에 나타나지 않아요.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프롬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세 가지 도구는요, 퍼플렉시티에서 자료 수집하고요, 클로드에서 이 자료를 소스로 만드는 구조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 LM에서는 PPT를 생성하고,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같이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워크플로우는요, 퍼플렉시티는 리서치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이에요. 네, 그리고 클로드는요, 편집장이에요. 이 자료를 정리하고 디자인을 설계를 하죠.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노트북 LM에 오면 노트북 LM은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물건들을, 결과물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공장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돼서. 네, 조화롭게 일이 잘 원활하게 갈 수 있게 지휘하고 지시하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도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노트북 LM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트북 LM은요, 주소를 보니까 어때요? 노트북 lm.google.com.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노트북 LM은 네, 맞습니다.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구글에 제미나이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노트북 LM도 구글에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무료로 노트북 LM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미나이를 유료로 쓴다라고 하면 노트북 LM도 자동으로 유료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데 노트를 좀 더 많이 대량 생산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유료로 전환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구글에는 제미나이도 있잖아요. 근데 노트북 LM도 있어요. 그러면 왜 두 가지를 또 다 쓸까요? 바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제미나이에서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들에서 정보를 추출해줘요. 그리고 창의적인 대답을 하고 일반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해요. 깊고, 넓고 얕은 지식들을 제미나이는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든다. 노트북 LM은 뭐예요? 아주 좁지만 깊이 있는 지식들을 탐구하고 가져올 때 노트북 LM을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할 때는 우리 지역구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아주 깊이 있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트북 LM을 오늘 AI 도구로 선택을 했죠. 자, 그리고 노트북 LM은 소스를 업로드 하잖아요. 그 업로드한 소스에서 자료를 추출하기 때문에 소스에 있는 내용과 결과물을 교차 검색하면 팩트 체크가 쉬워요. 그리고 내 자료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짓 정보 이런 것도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0%다라고 하기엔 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노트북 LM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에선 세 단계에 걸쳐 콘텐츠를 만들 거예요. 소스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요약하거나 질문을 통해서 자동으로 내용을 정리해보고 메모를 하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스튜디오를 가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자, 이 작업들이 노트북 LM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노트북 LM에 올릴 수 있는 소스는요, 다양한 소스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PDF, TXT, 텍스트 파일, 그리고 웹페이지 주소, 그리고 직접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PPT, 엑셀, 슬라이드, 그리고 워드 이런 자료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글 파일은 PDF로 변환해서만 쓸 수 있고요. 소스는 30개 이상 넣을 수 있지만 너무 많으면 누락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는 5개 이내로 등록해서 쓰는 게 10개 안쪽으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 LM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들어가서 소스 올리고 실습하는 방법 알아볼 건데요. 자, 노트북 LM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노트북 LM에 들어왔다 하면은 3번 채팅창에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노트북 LM. 네, 좋습니다. 자, 노트북 LM 들어오셔서 노트북 LM 사용해보기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새 노트 만들기 또는 새로 만들기 누르고 들어가면 새 노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소스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소스를 처음에 입력하시면 되고 작업을 하다 추가로 소스 입력하겠다. 그럼 소스 추가 또는 웹 검색 여기에서 소스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소스 추가에 들어가시면 파일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웹사이트 드라이브 자료 가져올 수 있고요. 복사해서 텍스트를 여기다 붙여 넣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웹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 웹 검색에서는 웹이나 드라이브 자료에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리서치를 할 수 있는데 패스트 리서치하고요. 딥 리서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딥 리서치는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할 수 있는 딥 리서치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미나이 가서 딥 리서치에서 자료를 가져올 필요 없이 여기서 딥 리서치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패스트 리서치를 할게요. 여기다가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이 영등포예요. 그래서 영등포구 지역 현안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자, 어느 지역 현안 하고서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웹사이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웹사이트. 자, 웹사이트 조사를 하고 나면은 조사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쭉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네, 웹사이트 조사. 네, 벌써 가져왔네요. 빠르네요. 그쵸? 자,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게 7개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다 등록을 하면 아까 최적의 소스 숫자가 5개 이내? 10개 이내? 이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추가로 소스를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이 7개를 다 가져오면 소스가 너무 많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어떤 내용으로 소스를 가져왔나 보려면 위쪽에 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보기를 누르시면 다양한 소스들이 있는데요. 제목만 보면은 그럴듯해요. 근데 자, 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 웹사이트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하나 볼까요? 여의도 재건축 15곳 동시 진행한대요. 네,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별거 없네?
아, 이 자료는 쓸모가 없어. 그러면 안 가져와도 되겠죠. 네, 이렇게 노트북 LM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읽어보고, 소스를 읽어보고, 필요한 자료만 가져와서 필요 없는 거는 체크 해제하고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검증하고, 확인하고, 읽어보고, 이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잖아요. 선거할 때는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급박한, 그런 아주 바쁜 시기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퍼플렉시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나갈 때는요, 여기 위쪽에 있는 네, 소스 보기 모드 닫기를 누르시고요. 자, 이거 필요 없어 할 때는 전체를 삭제해 주시면 돼요. 가져올 땐 가져오기 누르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퍼플렉시티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